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하게 보면 간단하고 심플한 어떤 구분인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중심이나 어떤 기준을 생각해서 음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항상 되새겨서 다시 그 개념을 정립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리를 해석할 때도 이 어떤 그 중심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부터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좀 혼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생겨난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환에는 써 있는데요. 앞서서 말했듯이 어떠한 그 존재들이 또는 사건들이 큰 태극이든 작은 태극이든 생겨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기준이나 관점이 성립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숨겨져 있는 기준, 요 중심의 어떤 센터가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이 태극이 이 음양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준이나 중심점이 생기게 돼서 뚜렷하게 뭔가 하나의 태극이 되고 일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음양의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실행, 중심을 축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의 부연인데요. 음양의 구분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중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양은 언덕에 빛이 보이는 형상.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고대 또 옛 선조들은 처음에 어떤 자연을 인식할 때 이렇게 태양이 떠 있다고 본다면 이 밝은 쪽에 있는 것들과 그늘진 어둠 쪽에 있는 것들이 뭔가 차이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데에서 나오는 어떤 속성들, 양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의 속성들이 뭔가 활동하고 보이고 움직이고 뭔가 활동적이고 펼쳐진 왕성한 이런 것이라면 그늘진 데에 있는 것들은 뭔가 휴식을 있고 쉬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활동이나 세계이고 이런 속성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떤 태양의 시각에 따라서 단순하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의 이제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하루 나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라는 것이 결정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태양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인식의 세계에서 다만 그렇게 구분된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태양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전체 은하계 전체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거나 보이거나 하는 영역 그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본다면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역
또 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우주의 범주는 또 다른 태극의 한 존재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앞서 시간에 4강에서 설명한 지지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땅의 이제 어떤 조건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걸 이제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계절로 볼 수 있겠지만 시간으로 따진다면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 표에 보면은 그런 이제 구분점들이 많이 구분하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양이라는 게 중심에 따른 것이고 기준에 따른 구분이라고 말씀을 앞 시간에 드렸는데, 결국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건 여기 이제 중심인 인간이나 동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이것이 봄인지 가을인지 어떤 중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름과 겨울이지만 이것이 가을이라는 포인트가 중심이 된다면, 중심축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겨울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다시 여름을 기다리는 시기, 뭐 이렇게 보니까 기온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겨울 쪽으로 간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심, 숨겨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의 차이는 실제적인 해석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 가을도 마찬가지겠죠. 육지와 바다도 단순히 우리가 육지와 바다를 구분한다면 그것은 이제 또 다른 태극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내가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것인지,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것인지, 또는 바다와 육지의 중간 상태에서 내가 계속 거주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육지와 바다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양이라는 것의 이제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음양의 생성은, 음양은 하나의 존재에서 개념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기질이라는 것을 좀 얘기했었는데요. 결국 어떤 개념이나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물질과 결합됐을 때 우리가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존재에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완벽한 태극의 변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독립을 꿈꾸지만 분리 단절되지 않고 순환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변화의 그 목표성을 갖고 꾸준히 진행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 단절되면 음양이라 부르지 않고 또 다른 이제 태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시를 들 때 이제 부부의 예시를 많이 드는데, 부부라는 존재, 남편과 아내라는 어떤 부부라는 틀 안에서 그것들이 존재할 때 그것들이 서로 어떠한 성격의 부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혼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제 그 부부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움직이는 형태를 오행이라 하는데, 시작, 활동, 통합, 정리, 수축, 응축 5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목의 어떤 기운이다 얘기했고, 활동이라는 것을 불의 기운, 통합, 정리된 것을 토의 기운, 응축된 것을 수의 기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 음양 속에서 생겨난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 음 속에도 있는 것이고 양 속에도 있기 때문에 10개의 형태로 순환하여 변화를 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표에서 봤듯이 지지는 이제 12개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지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성질로 보면 음은 차가운 것이고 수렴하고 웅축하고 뭔가 뭉치고 밖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뭔가 끌어당기는 것이고 미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고뇌하는 것이고 뭔가 활동하고 계획을 토대로 해서 뭐 설계해서 뭐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설계도 다시 정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하늘과 땅으로 보면 땅의 물질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빨리빨리 변화한다면 아마 지구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게 아침, 점심, 저녁에 기온이 바뀌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온은 이게 계절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천천히 변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것에 시작하고 활동하는 것에 모체가 되는 것이니까 음은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또 포용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작하는 힘은 이제 하늘의 어떤 기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모습은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땅이 생명을 어떤 잉태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출산하는 힘은 이제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원인이 시작된 것은 기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남자의 아버지의 뭐 정자나 이런 것들 또 아버지의 기운에 의해서 이제 자라난다든가 이런 것들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영이라는 것이 태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음이 이제 끝에 다다르면 다시 양의 기운이 솟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뜨겁고 상승하며 가벼우며 상승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은 하늘이라 부르며 기의 성질을 지닌다. 양은 활동하는 영역이다.